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쇼생크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룰 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좀 마무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운의 떨어짐이라 이런 주제를 이제 영화와 연관시켜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fortunate fall. 이게 fortunate란 말은 행운의 운이 좋은 그런 말입니다. 또 뭐 무슨 어디 복권에 당첨돼도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외국의 프로그램 보니까 fortune wheel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큰 바퀴 돌려가지고 거기 써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뭐 당첨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fortune이라는 말은 좀 하여튼 행운, 운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fortunate fall이라는 말은 모든 그 문학이라든지 철학 같은 이제 이런 사조에서 이제 자주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발명품이라든지 사상적인 발전이나 업적이라든지 또 뭐 정치, 경제 뭐 다 그런 것입니다. 예술 작품 뭐 이런 모든 것에서 많은 fall, 떨어짐이 있었다는 거죠. 실패죠. 실패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또 뭐 배신 당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fall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넘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좋은, 더 귀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의 얘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프랑스 혁명사인가 무슨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무슨 중요한 책을 썼는데 초고를 이제 옛날에는 종이에다 쓰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글쎄 써놓고 잠깐 어디 갔는데 하녀가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를 해버렸잖아요. 몇 년 동안 했던 이 작업을.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이미 끝난 부분은 뭐 하녀를 어떻게 할 수도. 그래가지고 다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한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주제가 항상 우리 인류의 모든 중요한 의미 있는 이야기나 작품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fall이라고 그랬죠? 떨어지는 거,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 이런 떨어짐이라는 것이 이제 일단 뭐냐? 우리 이제 그림 파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은 떨어짐이라는 거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간략하게 한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1번에 보면은 자기가 직접 행한 실수나 잘못이나 악행 혹은 자기가 한 그런 죄 이런 거죠. 그거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자기의 잘못.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쁜 잘못 이런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하다가 예술이든 뭐 운동이든 스포츠든 뭐 하여튼 하다가 자기가 하는 거를 처참하게 잘못해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고 또 어떤 경우는 왜 실험하다가 막 다치는 수도 있죠.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하다가 뭐 스노우보드라든지 뭐 스키 같은 거 훈련하다가 다쳐가지고 건강도 찾기 힘든데 다시 건강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따는 이런 선수 그런들도 위대한 사람들도 있죠. 뭐 자기 하는 일을 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거 이걸 또 이제 fall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보면은 자신의 죄와 무관하게 갑자기 다가온 불운이나 위험이나 큰 고통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의 모습이죠.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불운한 운명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해서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회생 불가능 상태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세 가지 나와 있는 이런 떨어짐의 내용들을 어쨌든 잘 견뎌내고 저는 견뎌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선은 견디는 게 중요하죠. 견딘 다음에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냥 견디고 그냥 버티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일어서서 이제 나중에는 극복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견딘다, 그다음에 잘 넘어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극복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극복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게 좋다고 봐요. 어쨌든 잘 견뎌내는 가운데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니겠죠. 만약에 내가 당뇨기가 좀 있다. 그러면 의사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이제 음식이라든지 운동 이런 걸 잘 조절해가지고 혈당을 잘 잡으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몸이 건강해지거나 전신의 뭐 혈관이라든지 장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행운의 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1, 2, 3번으로 떨어지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미련을 가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떨어졌든 간에 그건 지나간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선 건 뭡니까? 그 떨어져서 힘든 그 고통의 자리, 밑바닥의 자리를 잘 견뎌내면서 넘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이제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리고 회생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둘씩 이루어질 때 기쁘죠. 한 가지 잃었는데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기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일어서다 보니까 더 좋은 일들, 더 의미 있는 일들로 바뀌게 된다. 이게 바로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운에 떨어짐이라고 회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그렇지만 어쨌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걸 통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씩 더 노력하고 더 악착같이 이렇게 버티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졌구나. 결국은 이 행운의 떨어짐이라는 것은 결국은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과정.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정, 프로세스죠. 항상 인생의 또 모든 역사나 삶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결과만 생각해. 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떨어지고, 그러나 진정한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그게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운의 떨어짐이라는 건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을 조금씩 그래도 견뎌내는 과정.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행운의 떨어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장발장, 레미제라블이죠. 이런 레미제라블, 장발장 같은 사람이 이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죄인으로 또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날 주교 신부님의 은식기인가 그걸 훔쳤다가 그 신부님의 덕을 보고 잡혔다가 신부님이 잘 얘기해 줘가지고 풀려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그런 결론적으로는 행운에 떨어짐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또 많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도 그런 얘기죠. 거기에 뭐 카츄샤라든지 네프 백작이라든지 다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하지만 언젠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다시 노력을 하고 명예회복을 하는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드라마가 이제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행운에 떨어짐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뭐 1, 2, 3번이니까 1, 2, 3번대로 보면 1번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자기의 실수로 인한 뭐 레미제라블이나 장발장이나 부활이나 이런 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로 생긴 그 떨어짐을 이렇게 이제 회복하고 만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보면 자기가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역사에 수많은 사상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많이 생각했어도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수정하고 이러면서 좋은 규칙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뭐 영국 같은 경우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 좋은 선례잖아요. 그 왕권의 나라에서 조금씩 뭐 권리 장전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런 거 하다가 대헌장 뭐 이러면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좋은 그 민주주의의 선례로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그것 때문에 근대를 앞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잘 이제 수정하는 거, 이런 게 2번 얘기겠네요. 문화예술 마찬가지. 뭐 한석봉의 글씨처럼 수도 없이 내가 한 거 잘못 예술 작품 하다가 좀 마음에 안, 그렇지만 그걸 계속 딛고 일어서면서 더 좋은 경지로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그 2번 정도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3번의 이제 내용이 우리 영화와 좀 관련이 있겠죠. 3번에 보면 뭔가 나와는 무관한데 특별히 운명에 휩싸여서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날 큰 불운과 위험과 고통을 당하게 된, 그렇지만은 그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가 그런 캐릭터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 억울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지 않는, 그 억울하고 분한 거기에 초점을 두면 그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제 뭐 인생 포기하기도 하고 술이나 약에 이제 의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그 내가 억울하게 된 주제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자기를 잘 추스르고, 혹시 내가 남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그런 걸 찾아보면서 서서히 성장하면서 이제 나중에 아주 뭐 대단한 거 아니, 드라마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자유, 그 아름다운 희망을 성취하는 모습, 이제 이게 영화의 모습이죠.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제일 그 3번 같은 거하고 제일 연관된 걸 사마천의 이제 우리가 사기를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사마천의 사기, 우리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죠. 사마천은 아무 죄도 안 짓고 정말 그 사기를 평생 그 사료를 준비하면서 사기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상한 정치적인 사건에 꼭 이제 휘말려 가지고 사형을 당할 위기까지 갑니다. 근데 사형을 당함이, 내가 아버지부터, 나중에 뭐 사마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군데서 강조합니다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료, 또 자기가 평생 발로 뛰어서 얻었던 그 사료가 있거든요. 책을 쓰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모든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사마천 앞에는 모든 역사책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를 못 썼다면은 중국의 그 역사는 정말로 앞에 거는 다 모르는 겁니다. 몇천 년의 이야기를. 사기는 한 2, 3천 년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이 사기가 없었으면 정말 모르고 살았을 그런 위대한 작품인데, 이 사기를 써야 되니까 이 3번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궁형을 받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이 사기를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마천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기를 썼다면은 절대로 오늘의 사기와는 방향이 다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궁형을 당하면서 사관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큰 굵직굵직한 사건, 왕의 사건, 제후의 사건, 이런 거를 중심으로 역사를 봤다면,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왕이나 장군이 아니고. 이미 사마천은 지금부터 2000년 이전에 이런 사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역사책 배우면 맨날 왕, 뭐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장군이 어떻고. 사마천은 그런 사람의 역사도 소중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이나 모습, 그 문화나 삶의 모습이 다 역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관이 바뀜으로 정말로 명작으로 바뀌죠. 그냥 뭐 실록 정도 뭐 이렇게 될 정도의 역사책이 역사서라고 하는 사관을 가지게 되는, 그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사기로 바뀌게 돼서, 사기에 보면은 사람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봅니다. 모든 건수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에 우리 특별히 제일 중요한 열전이 있죠. 열전에 보면은
임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사꾼, 사업에 성공한 사람, 심지어는 자객도 나와요. 자객. 이런 게 어디 역사책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마천의 사기에는 자객도 있어요. 이런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하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마천이 이 3번의 떨어짐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가지고 그의 사관이 바뀌면서 위대한 사기가 탄생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또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런 그 떨어짐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다시 영화 얘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앤디는 비록 이제 누명을 쓰고 긴 교도 생활을 이제 하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껏 쭉 생각해 왔던 것처럼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겪어내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자유의 여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앤디의 그 떨어짐이 그 fortunate fall 더 의미 있는 떨어짐, 행운의 떨어짐으로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앤디의 마지막은 뭡니까? 태평양에서 소박하지만 자기가 꿈꿔왔던 자유와 희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왕이 되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꿈꿔왔던 교도소에서 늘 희망해왔던 그 소소한 거, 조그만한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배를 이렇게 타고 낚시를 하고 이런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의 삶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거기서 뭐 호텔을 경영하고 뭐 낚시하는 게 행복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앤디가 꿈꿔왔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쇼생크라고 하는 그런 아주 힘든 떨어짐의 자리, 고통의 자리, 이것을 잘 견뎌내면서 남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얻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행운의 떨어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불행의 떨어짐을 당했지만, 억울한 떨어짐을 당했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불행이었으나 그것을 잘 견뎌내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전보다 더 다르고 숭고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행운의 떨어짐이라 이제 그렇게 용어를 이제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그 불행에 대한 정의를 같이 또 했었죠. 불행에 대한 정의에서 물론 드라마나 뭐 소설이지만 앤디가 불행에 대한 정의를 하죠. 자신에게 닥친 억울함이나 그 분노를 초연하게 넘어섭니다. 불행은 그냥 그 둥둥 떠다니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둥둥 떠다니다 어디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 내가 그 불행이라는 것이 나한테 land on, 나한테 상륙을 했어. 둥둥 떠다니, floating이라는 말 썼죠? float around. 불행이라는 존재는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딘가에 land, 이제 딱 이제 어딘가에 다 이렇게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자기한테 이것이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왔다. 이렇게 조연하게 불행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운이 없었다. 그래서 토네이도라는 말도 썼죠. 토네이도. 그래서 토네이도가 불어도 휙 하고 지나가는데 회오리바람이 막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오리 바람 한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불행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자기 억울함을 이렇게 순화시키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렇게 랜드, 불행이 떠다니다가 나한테 왔다. 혹은 이런 토네이도가 지나가다 내가 그래서 와인드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와인드업은 뭡니까? 우리가 투수가 주자를 묶어도 공을 던지는 걸 와인드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죠. 주자가 없을 때 던지는 게 와인드업. 주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셋 포지션. 와인드업. 근데 이제 그런 투수가 공 던지는 것도 와인드업이지만 엮이는 것도 와인드업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네이도에 내가 이렇게 와인드업, 이런 떠돌아다니는 불행에 내가 와인드업, 꼬이게 돼서, 엮이게 돼서 내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자기의 불행을 순화시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원망과 분노로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소화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런 이제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정말 멋있는 사진이죠. 이거는 탈옥에 성공해서 이렇게 환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탈옥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자기의 불행을 견뎌내는, 자기의 fall을 견뎌내는 과정에 잘 견뎌낸 마지막 환희를 이런 탈옥의 사진으로 보여준 거죠. 뭐 우리가 탈옥하자 이랬으면 이런 강좌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쇼생크 감옥을 탈출하자, 이게 주제라면 이런 강좌 할 필요가 없죠. 쇼생크 감옥이라는 것은 불행한 fall, 이런 거를 나타내는 드라마적인 장치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자유와 희망을 잘 살려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룬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런데 그 레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앤디의 친구 레드도 사실은 떨어짐의 주인공이죠. 그러나 레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실수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주인공 앤디는 좀 불행 속에서 토네이도에 휘말려서 떨어졌지만 이 레드는 한때 철없을 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세상 모를 때, 철부질 때 잘못 죄를 저질러서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그 레드였고, 그리고도 정확하게 삶을 모르고 철이 좀 덜 드는 상황에 마지막에 이 앤디를 통해서 레드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레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운의 떨어짐에서 해당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앤디는 훌륭한,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모습으로 떨어졌다가 정말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승화된 사람이고, 레드는 자기의 부족함이나 또 이런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그 자유, 희망,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앤디를 통해서 귀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기도 행운의 떨어짐으로 마지막에 바뀌죠. 그 영화는 누구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겠습니까? 바로 레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앤디는 물론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앤디 같은 훌륭한 캐릭터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가만히 보니까 레드 같은 캐릭터가 우리랑 거리가 좀 가깝죠? 그러나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도 생활하는 레드도 마지막에 성숙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레드의 입장에서는 행운의 떨어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 역시 그 소중한 깨달음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레드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암시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 앤디나 또 그 레드, 이 모든 두 사람이 좋은 결말로 가지요. 행운의 떨어짐을 잘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잘 이제 해내고 이제 좋은 결말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리뎀션이라는 얘기도 했죠. 결국은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리뎀션은 구원받는 거, 보상받는 거, 그리고 더 좋은 선물을 받는 거, 이런 의미인데, 둘 다 떨어졌으나 잘 견디고 과정을 잘 겪어냄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상, 새로운 보상, 더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을 맛보게 되는 과정,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앤디만큼 탁월한 존재는 못해도 이 레드만큼의 모습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이제 전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운에 떨어지는 과정은 이런 것입니다. 떨어졌어요. 내가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불운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고 잘 넘어서는 과정을 잘 겪게 되면 나중에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게 바로 행운에 떨어짐. 그래서 어떻습니까? 떨어졌는데 이건 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더 좋은 그런 행운에 떨어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적 그러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그게 진짜 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참된 기적은 이렇게 정말 절망의 단계에 내려갔지만 그걸 잘 견뎌서 다시 일어서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 새로운 경지를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기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 해도 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라, 이제 이것을 행운의 떨어짐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번 시간에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쇼생크 탈출에는 바로 그런 주제가 녹아 있고,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소중하게 우리를 일깨워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